최근 한국 경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도 승승장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역시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 보면 원화 가치도 함께 오르는 모습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원달러 환율만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및 한국 경제 전반이 나아진다고 말하지만 원화는 힘을 잃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에는 비교적 분명한 공식이 있었습니다. 수출이 늘어나면 기업들은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오게 되고 국내에서 임금과 세금, 투자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달러를 원화로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중에 달러가 많이 돌게 되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오르며 환율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과거의 그 공식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의 환율이 한국 경제 상태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의 자금들이 어느 나라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현재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는 국가는 단연 미국입니다. 즉 한국 경제가 겉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일지라도 미국으로 자금이 더 많이 몰리게 되면 원화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은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비교하는 지표입니다. 한국이 좋아졌다는 사실보다 미국이 얼마나 강한 투자처로 평가받느냐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미국의 금리입니다. 세계 투자자들은 항상 수익률을 비교합니다. 미국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습니다. 여기에 높은 금리까지 더해지면 전 세계 자금은 미국으로 향합니다. 미국 국채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며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 해도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달러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며 반대로 원화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줄어들어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 실적이 좋아도 달러를 원하는 자금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 원화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많이 사면 원화 가치도 반드시 올라야 한다는 고정관념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 일반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 주식을 매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은 훨씬 복잡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사면서도 환율 위험을 따로 관리합니다. 파생 상품을 이용해 환 위험을 줄이기도 하고 다른 국가 투자 비중을 조정하면서 전체 달러 보유량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으로 해외 자본이 들어왔다고 해서 달러 수요가 함께 줄어드는 모습만 나타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세계 투자자들은 국가 하나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신흥국을 동시에 비교하며 자금을 배분합니다. 한국으로 일부 자금이 들어와도 다른 지역에서 훨씬 많은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하면 달러 강세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코스피가 2배가량 상승한 상태임에도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변화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거 한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가져와 공장을 짓고 설비를 늘렸습니다. 국내 투자 비중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미국과 유럽, 동남아시아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 인수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역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는 국내로 들어오기보다 해외 투자에 다시 사용됩니다. 해외 공장을 건설하는 데 달러를 쓰고 장비를 구매하는 데 달러를 사용하며 현지 인력을 고용하는 데도 달러가 사용됩니다. 예전처럼 국내 외환 시장으로 대규모 달러가 유입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수출 규모만 보고 원화 강세를 예상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기업들의 투자 지역과 자금 운용까지 함께 살펴봐야 현재 환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세계 정세까지 더해집니다. 국제 금융시장은 지정학적 불안이 커질수록 가장 먼저 달러를 찾습니다. 중동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이어지며 대만 해협에서도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은 투자 심리를 크게 바꿉니다. 이런 시기에는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집니다.
미국 국채와 달러, 금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심화됩니다. 한국은 세계 교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 정세가 불안해질수록 원화는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원화 비중을 낮추고 달러 비중을 늘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환율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달러가 강세라면 다른 나라 통화도 함께 약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의 화폐 가치만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경제 지표만 보면 원화가 약세를 보일 이유를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화는 다른 국가의 주요 통화보다 더 크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 안에서 발생하는 자금 이동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입니다. 최근 코스피는 반도체 산업 회복과 인공지능 투자 열풍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상당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주가가 빠르게 오르면 투자자들은 수익을 확정하고 한국 주식을 매도하면 원화를 손에 줍니다. 이후 그 원화를 다시 달러로 환전하여 본국으로 송금합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달러가 유출되고 국내 시장에서는 달러의 수요가 폭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지난 수개월 동안 코스피 시장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환율은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코스피 상승이 오히려 환율 상승을 자극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주가가 오를수록 외국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규모도 커집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동시에 달러를 사기 시작하면 원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최근 한국 정부도 환율 약세 배경 가운데 하나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차익 실현과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달러를 지속적으로 사들이는 거대한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세계 최대 연기금 가운데 하나이며 운용 자산은 한국 외환 보유액보다 훨씬 큰 규모에 이릅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주식과 해외 채권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합니다. 즉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늘릴수록 외환 시장에서는 꾸준히 달러를 매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한국 주식시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코스피는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을 활용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빠르게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원화 약세에 따른 환차익까지 노린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높은 수준에 이르자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달러로 환전한 뒤 차익을 실현하며 빠져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스피가 폭락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국민연금의 추가 자금 투입을 결정했고 시장에는 다시 상승 기대감이 형성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에 유입됐지만 그 와중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대규모 순매도를 이어가며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외국인의 환차익을 국민연금과 개미들이 막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손실을 입는 개인 투자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시장 방어 여력까지 약화되는 시점이 도래한다면 코스피는 큰 폭의 하락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그 이후에는 지난 수개월간의 상승장으로 충분한 이익을 확보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국내 시장에 들어와 이번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핵심 반도체 기업의 지분을 직접 장악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화는 안전통화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투자자들은 달러와 미국 국채, 스위스 프랑 같은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반면 원화는 위험자산 성격이 강합니다. 세계 경제의 긴장이 높아질수록 원화는 가장 먼저 매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본 엔화는 오랫동안 안전통화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스위스 프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로화는 거대한 유럽 경제권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원화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그런 위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달러 강세 국면에서도 원화가 더 크게 영향을 받는 이유입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평가도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기업 실적만 보지 않습니다. 그 국가의 세금 정책, 재정 정책, 기업 관련 법률, 노동시장, 산업 정책까지 함께 평가합니다. 투자 환경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될지 계속 살펴봅니다. 이런 요소들이 겹치면 원화에 대한 투자 심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지금의 원달러 환율은 한국 경제의 취약한 현실을 드러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외국인 자금은 수익을 실현하며 빠져나가고 있고 국민연금과 국내 대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을 해외로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자본은 미국으로 집중되고 있지만 한국은 그 자금을 붙잡아둘 힘을 점점 잃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경제의 겉모습과 자금의 이동 방향이 서로 엇갈리는 매우 위험한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환율이 보여주는 메시지를 외면한다면 앞으로 더 큰 충격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환율을 결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왜 자금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직시하는 일입니다. 이번 달 한국은 외환 보유액 13위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정부는 거듭하여 국민연금을 동원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러한 악순환이 자칫 미국의 눈에 주가 및 환율 조작국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위험성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